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진기TV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두운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말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IMF 전망치를 변동시킨 주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한 미국과 유럽의 수요와 에너지 가격 하락,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빗장을 푼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 재개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는 2022년에 비하면 여전히 떨어지지만 지난해 10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폭 높아졌습니다. IMF는 현재 2023년 성장률을 2.9%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0월의 추정치인 2.7%보다 0.2% 오른 수치이며 지난해 성장률 3.4%보다는 0.5%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IMF가 지난달인 올해 1월에 발간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즉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의 수정판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 초판은 지난해 10월에 출간됐습니다. 변경된 성장률 수치는 올해 글로벌 경제가 쉽게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계속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MF는 또 수정판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1.4%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0월 보고서 전망치인 1%에서 0.4% 상승한 것이며 2022년 성장률인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2022년 3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와 투자가 강하고 노동시장이 탄탄하며 소비자 재정 건전성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유로존에 대한 성장률 전망도 지난해 10월에 0.5% 대비 0.2%가 상승한 0.7%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2022년 성장률 3.5%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IMF는 유럽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소폭 높여 잡은 이유에 대해 유럽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적응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0월에 4.4%에서 0.6%나 높아진 5.2%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은 자국의 성장률을 3%로 떨어뜨려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평균을 밑돌게 했습니다. 인도는 2023년 성장률이 6.1%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6.8%로 반등해 2022년 실적을 회복할 정도로 전망이 좋습니다. 영국은 IMF가 주요 경제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올해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입니다. 올해 영국 경제는 가계 경제가 에너지와 대출, 이자 상승 등 생활비가 올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GDP가 0.6%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IMF는 2024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10월에 3.2%에서 3.1%로 미세하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인플레이션과 계속 싸우고 있어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이달인 2월 들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4.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급속한 연속적 빅스텝에 이은 것입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일자리가 예상 밖으로 증가해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노동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연준이 긴축 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소비 지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지나치게 공격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 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도 이달 금리를 2.5%로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다음 달에도 같은 규모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같다며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철회했습니다. 금리는 현재 4%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에 3.5%에서 상승한 것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2월부터였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1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하락 덕분에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얕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GDP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5%에 비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1월에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제조업 활동이 다시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의 취약성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개월 만에 최고치인 48.8을 기록하면서 유로존의 공장 가동률은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PMI 지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인데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통제를 포기한 후 감염 물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중국을 훑고 지나가자 중국의 경제활동은 1월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공식 발표된 중국 PMI 지수는 국내 주문과 소비가 제조업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12월 47에서 1월에 50.1로 상승했습니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본 지출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회계연도와 2021년에서 2022년 회계연도에 기록했던 37% 증가에 이어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의 지출을 33% 증가시킬 예정인 것이죠. 이는 인도 재무부가 2023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인도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무당국은 이번 회계연도의 예상 성장률을 목표치인 7%보다 낮은 6%에서 6.8%로 추정했습니다. 유로존 GDP는 2022년 4분기에 예상 밖으로 성장했지만 3개월 전과 비교하면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2023년 전망이 여전히 취약하지만 가까스로 불황은 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지난 1월 유로존 경제 심리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건설을 제외한 전 부분에 걸쳐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을 포괄하는 유로존 종합 PMI도 완만한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2022년 4분기 성과가 직전 3분기와 비교해 예상 밖의 소폭인 0.2%로 위축됐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독일 경제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얕은 수준으로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4분기에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 하락이 수출에 타격을 주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계속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통화정책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금리 완화 사이클을 보이면서 관례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0.3%포인트 내린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된 것과는 반대로 한국의 경제 전망치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수출이 16.3% 감소하면서 기록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난해 4,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경기 회복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한 IMF의 이런 판단은 국내 경제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이 전월 대비 1.6%로 줄어들며 32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수출, 제조업 부진의 내수 회복 흐름마저 약화하고 있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도 수출 감소세 지속, 고물가, 부동산 경기 하강 등 곳곳에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의 화물연대 사태, 이태원 사고 등 일시적인 요인까지 겹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으로 수출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의 흐름이 약화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측면에서 그간 누적된 재고, 반도체 경기 하강,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 요인이라면서 소비 투자의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 하강,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주요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시사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